퇴직 후 삶에 대해 막연한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시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은퇴하면 식비라도 줄겠지. 그러나 과연 그럴까? 출근하지 않으니 점심값이 들지 않고 접대나 외식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지출이 줄 것이라는 단순한 계산이 떠오르지만 실제로 은퇴자의 식생활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은퇴는 단지 일터에서 물러나는 일이 아니라 일상과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이다. 특히 식비는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면서도 동시에 노년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그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일부 은퇴자들은 일할 때보다 식비가 더 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식사 횟수가 늘어나거나 집밥에 대한 집착이 커지고 건강식품이나 보조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은퇴자의 한 달 식비 예산이라는 주제를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은퇴 이후 식생활의 현실과 그 의미를 조명해 보려 한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 평택에 사는 67세 남성 윤모 씨다. 그는 2년 전 회사 생활을 끝내고 자택에서 생활 중이다. 퇴직 직후에는 이제 집에서 삼시세끼 먹게 되니 식비는 훨씬 줄겠구나라는 단순한 기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은퇴 후의 식생활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우선 출근하지 않다 보니 하루 세 끼를 모두 직접 준비하거나 밖에서 사 먹어야 했고 무엇보다 하루 중 식사라는 시간이 일상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윤 씨는 아침 먹고 나면 곧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하고 오후가 되면 저녁 준비에 신경을 쓰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혼자 식사를 준비하면서 반찬 재료를 다양하게 사게 되고 식자재가 남아서 버리는 일이 반복되자 결국 장을 보러 가는 횟수도 늘어났다. 그는 퇴직 전엔 구내식당 덕분에 식비 부담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 달 평균 40만 원 정도 더 쓰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윤 씨의 경우처럼 퇴직 후 집에서 먹으면 싸다는 통념은 오히려 식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순된 결과를 낳기도 한다. 두 번째 사례는 서울 강동구에서 지내는 65세 여성 김모 씨의 경험이다. 김 씨는 남편과 함께 은퇴한 후 본격적인 건강식 생활을 시작했다.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은 남편의 식단을 관리해야 했고 본인도 관절염과 위장 질환으로 인해 식단 조절이 필요했다. 이 부분은 처음엔 전통시장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사다가 간단한 채소 위주로 조리했지만 점차 식품의 질에 집착하게 되었고 유기농 식자재와 수입 건강식품을 찾는 일이 잦아졌다. 김 씨는 퇴직하고 나니 병원보다는 밥상이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고 말한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 선택한 식단은 비용적으로 결코 저렴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며 대형 할인 행사만 노렸다면 지금은 몸에 좋은 것을 기준으로 소비하다 보니 오히려 식비 부담이 커졌다. 한 달에 평균 6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식비는 연금 외 소득이 없는 부부에게는 꽤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건강을 이유로 줄이지 못하고 있다. 김 씨는 요즘은 먹는 게 약이라는 말을 실감한다며 은퇴 후 식비는 단순한 절약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사례는 좀 다른 방향에서 식비를 절감한 은퇴자의 이야기다. 부산 기장에 거주하는 70세 이모 씨는 은퇴 이후 텃밭 농사를 시작하며 식비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그는 퇴직 후 귀촌을 결심했고 아내와 함께 소규모 주택에 이사하면서 마당 한켠에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차 자신이 기른 채소로 식탁을 채우는 재미에 빠졌고 어느새 주말마다 장을 보러 가는 대신 텃밭으로 향하는 생활이 일상이 되었다. 상추, 쑥갓, 고추, 토마토까지 계절마다 다양한 채소를 기르면서 한 달에 20만 원 가까이 식비를 줄이게 되었고 무엇보다 식탁 위에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먹는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느낀다. 이 씨는 마트에서 사는 식재료는 아무리 싼 걸 사도 마음이 허했는데 이건 내가 직접 키운 거라 그런지 더 잘 먹게 된다고 말했다. 물론 초기엔 밭일도 낯설고 수확이 실패한 척도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연과 함께하는 식생활이 정서적 안정과 경제적 절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해주었다. 그의 사례는 은퇴 후 식비 절약이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방식을 바꾸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 세 가지 사례를 종합해보면 은퇴 후 식비는 단순히 줄어드는 항목이 아니다. 오히려 퇴직 전보다 식비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많고 건강이나 생활 방식의 변화에 따라 지출의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외식을 줄이고 집밥을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집에서 먹기 때문에 반찬의 종류나 식자재에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식재료 선택 기준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평소보다 더 고가의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한편 자급자족형 식생활이나 공동체 기반의 식사 문화 등 새로운 접근을 통해 식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은퇴자의 식비는 금액보다 방식의 문제이고 단순한 절약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은퇴 후 삶의 질은 먹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잘 먹는 것,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쓰는 것이 진짜 은퇴 이후 식비의 과제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리듬과 가치관을 재설계해야 한다. 은퇴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식비라는 일상 속 선택도 그 시작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산다. 은퇴 이후 식비의 증감은 단순히 절약이나 낭비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구조와 철학의 문제다. 특히 퇴직 전과 후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면 식비는 그 변화에 가장 민감한 지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출근하던 시절에는 하루 한두 끼를 대충 때우듯 먹는 경우가 많고 회사 구내식당이나 간편식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식사가 하루의 중심이자 유일한 즐거움이 되기 쉽다. 그리고 이 즐거움은 때로는 과한 소비로 이어지며 의도치 않은 지출 상승을 유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퇴자의 식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줄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먹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산의 문제라면 단순한 절약 전략으로 접근하겠지만 실제로 식비는 건강, 외로움, 여가, 삶의 만족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식사 준비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식비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지만 이는 경제적 낭비라기보다는 정서적 투자이자 자아 회복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 은퇴자의 경우 하루 3끼를 혼자 먹어야 한다는 외로움과 싸워야 하며 이 고립감은 때로는 음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대로 식사를 단순한 생존 수단으로만 여기고 대충 해결하다 보면 영양 불균형이나 건강 악화로 더 큰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식비는 단기적 숫자 싸움이 아니라 장기적 삶의 질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식비를 통제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식사 시간의 재정이다. 이를테면 하루 3끼를 모두 혼자 챙기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을의 공동급식소나 지역 커뮤니티의 점심 나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식자재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나누는 이웃 간 협동 소비도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건강에 대한 과도한 불안으로 인해 고가의 유기농 식품이나 수입 건강식품을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행동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 원산지나 인증 마크에만 의존하기보다 실제 영양 성분과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식품 영양 교육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은퇴 후의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의 중요한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 점심 한 끼를 함께할 친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식사의 의미는 달라지고 식비 지출 역시 지출이 아닌 투자로 전환된다. 이처럼 식비라는 항목은 단순한 가계 항목의 하나가 아니라 삶의 전반을 드러내는 지표이자 복합적 문제의 축약이다. 따라서 은퇴 이후 식비를 설계할 때에는 개인의 생활 리듬,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지역 사회와의 연결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은퇴자와 고령층을 위한 공동 부엌 사업이나 음식 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은퇴자들이 식비 문제를 개인의 절약 정신이나 부주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시선은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 식비 지출의 증가는 단순한 소비 습관의 결과가 아니라 은퇴자의 사회적 고립과 생활 환경의 총체적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 차원에서도 은퇴자의 식생활을 단지 복지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개인 차원에서도 식비 절감만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식생활을 영위하고 싶은지, 어떤 음식을 누구와 나누며 살고 싶은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이는 단지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은퇴 후 식비가 진짜로 줄어들 수 있느냐는 질문은 숫자의 문제이기보다는 삶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다. 어떤 이는 혼자 살면서 매달 고정적으로 70만 원 이상을 식비에 쓰지만 그만큼 건강하고 활기찬 식생활을 유지하며 병원비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얻는다. 반대로 어떤 이는 식비를 아끼느라 삼시세끼를 라면으로 때우다 병을 얻고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처럼 식비는 금액에 많고 적음보다는 삶의 방식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식사를 대하는 태도는 곧 삶을 대하는 태도이며 은퇴 이후의 식생활은 그 사람의 은퇴 이후 인생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이다. 절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식탁을 만들고 싶은가, 그 식탁 위에 무엇을 놓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일이다.
퇴직 후 식비가 정말 줄어드는지를 묻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식비를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은퇴 후 예산 설계의 출발점이다.